26년 나는 누구의 아내였을까? 일부 허한 마음의 시작. 결혼 26년째예요. 시댁 옆집에 살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상담실에 앉아 있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평생 아들 바라기로 사셨고 위로 신우 셋이 있어요. 남편은 온 동네에서 효자로 소문났죠. 하루도 안 빠지고 시댁에 들르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한숨이 나왔다. 애들이 어릴 땐 그래도 괜찮았어요. 육아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빨리 갔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 다 독립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꾸 마음이 허해요. 26년이라는 긴 시간. 한 여성이 남편의 가족 안에서, 남편의 인맥 안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뭘 해도 마음이 공허해요.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어릴 적 친구들은 다 부산에 있고 지금 아는 사람들은 전부 남편 지인들이에요. 눈물이 핑 돌았다. 남편과 둘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항상 누군가 찾아요. 시어머니든 신우들이든 동네 사람들이든 남편과 함께 있으려고 하면 괜히 제가 붙잡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져요. 상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남편께 직접 말씀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그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괜히 이기적인 것 같고 남편 인간관계를 방해하는 것 같고. 아, 그렇군요. 그런데 결혼이란 게 뭘까요? 순간 멈췄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시댁도 중요하고 친구 관계도 중요하지만 부부가 우선이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가슴이 뜨끔했다. 맞는 말이었다. 이부 가족 문제의 확대.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한숨을 크게 쉬었다. 친정 아버지가 작년에 부산에서 저희 옆으로 이사 오셨어요. 어머니와는 따로 사시면서요. 젊었을 때 폭력적이셨고 가정을 지키지 못하셨던 분인데 목소리가 작아졌다. 이제 나이 드시고 몸이 안 좋으니까 제가 케어해야 하잖아요. 매일 만날 때마다 좋은 말씀은 안 하시고 매일 아프다 하시고 힘들다 하시고 어릴 때도 우리한테 잘해주신 기억이 없는데 이제 와서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때렸겠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눈물이 또 핑 돌았다. 아버지를 뵐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안 보면 걱정되고 보면 짜증나고. 이것도 제 잘못인가요? 전형적인 이중 구속 상황이었다. 가족에 대한 의무감과 개인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 그녀는 모든 관계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을 정리해보면 남편 때문에 외롭고 아버지 때문에 힘들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는 표현 안 하고 계시네요. 네, 말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런데 안 보면 걱정되고 보면 짜증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아버지 문제일까요? 본인 문제일까요? 순간 당황했다. 아버지 문제라면 안 보면 그만인 거예요. 잔소리가 싫으면 아버지 잔소리 하셔서 오기 싫어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안 보면 걱정되고 보면 짜증난다는 건 이건 내 마음의 문제예요. 가슴을 치는 말이었다. 그리고 남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나쁜 일인가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좋아하는 게 나쁜 일인가요? 아니요. 다 좋은 일들이에요. 문제는 그 좋은 일들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삼부 심리적 불안의 뿌리. 상담사가 조금 더 깊이 들어왔다.
혹시 어릴 때 부모님 관계는 어떠셨어요? 아버지가 자주 늦게 들어오셨어요. 어머니가 항상 불안해하시고 기다리시고, 저도 그 모습을 많이 봤죠. 아, 그렇구나. 지금 남편을 기다리는 모습이 어머니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맞았다. 어릴 때부터 봐온 패턴이에요. 남자는 밖으로 돌고 여자는 집에서 기다리고 불안해하고, 저도 모르게 그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심리 불안의 뿌리가 드러났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현재의 관계 패턴을 만들고 있었다. 이제 진짜 변화의 시작점에 도달했다. 그런데 남편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상황도 다르고 사람도 달라요. 과거의 불안을 현재에 투영하고 계신 거죠.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가 되었다. 저 병원에 가야 할까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 그럴 수도 있겠어요. 요즘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눈물이 자주 나고요. 무슨 말만 들어도 슬프고 혼자 있으면 더 그래요. 갱년기 시기이기도 하고 애들 독립한 후의 공허감, 거기다 심리적 불안까지 겹쳤네요. 가벼운 우울 증상 초기일 수 있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 병원에 가보세요. 상담도 받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병행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약을 먹는다고 해서 관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네,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 불안을 남편이나 가족 탓으로 돌리지 않는 거예요. 가슴에 와 닿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사가 웃으며 말했다. 첫 번째,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하세요. 여보, 나 요즘 외로워. 당신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 이렇게요. 그럼 남편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부부라면 서로의 니즈를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이었다. 두 번째, 아버지 문제. 이건 경계 설정이 필요해요. 잔소리하시면 아버지 그런 말씀하시니까 오기 싫어져요. 어떡하죠? 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렇게 말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유머러스하게 하지만 확실하게요. 아버지 곧 갈게요 하고는 안 가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상담사가 웃었다.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러면 아버지도 서서히 적응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뭔가요?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편 중심, 가족 중심으로 살아오셨잖아요. 이제 나 중심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취미 활동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남편이 시댁에 가면 나는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남편이 언제 들어오든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해보세요. 1개월만.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자기 자신을 되찾는 용기였다. 상담을 받고 일주일 후, 여보, 남편이 저녁 먹고 나가려는 참이었다. 왜? 나 요즘 좀 외로워. 당신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 남편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원래 그랬는데 말을 못했던 거야. 남편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런데 엄마도 기다리시고 형들도 있고 일주일에 하루만, 토요일 하루만 우리 둘이 시간을 보내자.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구나. 며칠 후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다. 야, 왜 요즘 안 와? 아버지, 요즘 계속 아프다고만 하시니까 오기가 좀 그래요. 뭐? 내가 아픈 게 잘못이냐? 잘못은 아니지만 저도 듣기 힘들어요. 어떡하죠? 아버지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럼 덜 아프다고 하면 되냐? 웃음이 나왔다. 의외로 순수한 분이었다. 네, 그럼 더 자주 갈게요.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병원에서 받은 가벼운 항우울제가 도움이 되었다. 상담사 말대로 요가 수업도 등록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요. 요가 처음이에요. 저도요. 같이 열심히 해봐요. 오랜만에 내 이름으로, 내 의지로 만난 사람들이었다. 남편이 시댁에 가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요가도 하고 책도 읽고 새로운 친구와 커피도 마셨다. 육부 관계의 회복. 한 달 후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여보,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뭐가? 예전엔 내가 늦게 들어오면 뭔가 눈치를 주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런 게 없어. 오히려 밝아 보여. 맞아. 나도 내 할 일이 생겼거든. 그래? 뭐 하는데? 요가도 배우고 친구들도 만나고. 당신 없이도 재밌어. 남편이 웃었다. 그래, 그게 좋은 거지. 그리고는 조금 망설이더니 말했다. 그런데 토요일에 우리 둘이 시간 보내는 것. 나도 좋아. 오히려 더 자주 했으면 좋겠어. 깜짝 놀랐다. 정말? 응. 엄마나 형들이랑 있을 때랑은 다른 기분이야. 더 편하고 진짜 내가 되는 것 같아. 눈물이 핑 돌았다. 좋은 눈물이었다. 시어머니도 변화를 느꼈나 보다. 며느리가 요즘 밝아졌네. 네, 어머니. 전에는 뭔가 우울해 보였는데 뭔가 달라. 좋아 보여. 감사합니다. 시댁에 가는 것도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면 되니까. 친정 아버지와의 관계도 훨씬 편해졌다. 아버지, 오늘 좀 어떠세요? 오늘은 그럭저럭이다.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너도 밝아졌다. 예전엔 올 때마다 뭔가 힘들어 보였는데 서로 변하고 있었다. 3개월이 지났다. 토요일은 완전히 우리 부부만의 시간이 되었다.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하고 집에서 함께 요리도 했다. 여보, 고마워. 뭐가?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서. 사실 나도 예전부터 우리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 정말? 응. 그런데 네가 괜찮은 척하니까 나도 그냥 넘어갔어.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말하자. 그래. 7부 성장과 안정. 상담사와의 마지막 상담 날. 많이 달라지셨네요. 네, 저도 느껴요.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편이나 가족이 내 기분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요. 전에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는데 이제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왜 그럴 수 있게 됐을까요? 제가 할 일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제 감정이 제 책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상담사가 환하게 웃었다. 정말 많이 성장하셨어요. 이제는 평온한 일상이 자리 잡았다. 남편이 시댁에 가는 날에는 나는 요가 수업에 간다. 친정 아버지는 일주일에 2~3번 만난다. 전화로 컨디션을 먼저 확인하고. 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오늘은 괜찮다. 그럼 갈게요. 좋아하시다가 안 좋으시면 집에 가도 될까요? 그래도 된다. 이렇게 미리 약속을 정해두니 훨씬 편했다.
남편과의 대화도 달라졌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 그래? 뭔데? 예전 같으면 그럼 일찍 와서 나랑 이야기해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들어준다. 많이 힘들겠다. 괜찮아? 응, 이야기하니까 좀 나아져. 다행이네. 내일은 어때? 내일은 좀 일찍 올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그럼 같이 저녁 준비하자.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였다. 탈부 메시지와 희망. 1년이 지났다. 요가 수업에서 만난 친구와 카페에 앉아 있다. 언니,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많이 우울해 보였는데. 그랬나? 네. 항상 한숨 쉬시고 남편 얘기만 하시고. 웃음이 나왔다. 맞아. 그때는 남편이 내 전부였어. 남편이 기분 좋으면 나도 기분 좋고 남편이 바쁘면 나는 외롭고. 지금은? 지금은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나야. 서로 독립된 개체로서 만나는 거지. 그게 더 건강한 관계인 것 같아요. 맞아. 의존이 아니라 선택이야. 진정한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선택이다.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타인과 깊이 연결되는 것. 그녀는 그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일찍 왔네. 응, 일찍 끝나서. 오늘 뭐 했어? 친구랑 카페 갔다 왔어. 너는? 엄마 잠깐 들렀다가 왔어. 언니들도 왔더라. 그랬구나. 어땠어? 좋았어. 그런데 집이 더 편하긴 해. 남편이 웃으면서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 집이 제일 편해. 맞아. 이제 우리 집이 정말 우리 집 같다.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다. 26년을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며느리로, 누구의 딸로만 살았다. 나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안다. 좋은 아내가 되려면 먼저 좋은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걸. 남편을 사랑하지만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가족을 아끼지만 가족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책임지지 않는다.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진다. 이게 바로 심리적 독립이구나. 창밖을 보니 달이 밝다. 예전엔 혼자 보는 달이 외로웠는데 이제는 고요하고 평화롭다. 남편이 옆방에서 TV 보는 소리가 들린다. 같이 있어서 좋지만 혼자 있어도 괜찮다. 그녀는 마침내 자기 자신과 평화를 이뤘다. 26년 만에 찾은 진정한 자유. 이제 그녀의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선택이 되었다. 시청자들에게 만약 당신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하세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의 감정은 당신 책임이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 책임입니다. 심리적 불안이 있다면 인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세요. 당신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6년이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바뀌자. 하지만 나를 잃어가면서 바뀌지는 말자.